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이혼이라는 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지, 저한테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혼녀 타이틀을 얻기는 했지만 머저리 같은 시댁과 두 번 다시는 볼 일 없어서 속은 참 후련합니다. 그저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이 미친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걸러내지 못한 탓입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모습이 어릴 때 철부지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고, 특별히 잘생기거나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어른스럽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제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크게 소음 없이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래도 장남이 장가간다고 새놓았던 아파트를 저희에게 신혼집으로 주셨고, 저희 집에서도 외동딸 시집 보내는데 부족하면 안 된다면서 혼수로 자동차부터 가전, 가구 등등 쓰레기통 하나까지 빠짐없이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돈 넣고 돈 먹는 이런 호황에 못 벌면 바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는데, 남편이 그만 회사 선배의 꾀임에 넘어가 집이며 차며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출로 땡겼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리분별 잘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재테크라고는 적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회사 선배가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언제까지 직장 다니면서 와이프 고생시킬 거냐고 한마디 했다는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진짜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아무리 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앞으로의 걱정에 아무런 생각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대출 걱정이 시작되었고, 머리가 아파서 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라면서 무슨 선택을 하던지 존중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항상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고,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찰나에 시댁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남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남편 혼자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이해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기름을 붓나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무튼 자기 아들 잘못이 크긴 하니까 시댁에서 1억으로 대출 막는 거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이혼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때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했는데 마음이 여려져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경제권을 저에게 넘기고 모든 재산도 제 명의로 넘기며 다시 한번 제 허락 없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이유 불문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쪽으로요.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다잡고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타던 차를 아빠가 가져가시고 저에게 혼술하며 새 차를 사주셨는데, 아빠가 운전하던 차가 급발진을 했고 1분을 넘게 달리다가 전봇대를 받고서야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새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사경을 헤매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반쯤 미친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장례가 어디 있겠냐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며 인사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시누이는 끝까지 안 왔고 둘째 날이 되어서야 시부모님만 오셨더라고요. 저희 사이가 남편 빚 때문에 중간에 삐걱거리긴 했지만 어쨌든 와주셨으니 감사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친정으로 돌아가 엄마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댁에서 집으로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부르나 하고 갔습니다. 유품 정리는 끝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벌써 끝나냐며 이따 다시 친정에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가 슬슬 저를 자극하시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남편 그렇게 혼자 두는 거 아니라면서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꼴도 보기 싫고 빨리 떠나고 싶어서 저를 부른 요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시누이가 입을 열더라고요. 자기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배가 점점 불러와서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작 시누이 결혼 발표 때문에 부른 건가 했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다시피 남편이 장남이라고 집도 해주었고 게다가 너 때문에 의도치 않게 1억이나 더 가져가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융통할 현금이 없으니 신우 결혼식 비용이랑 혼수 정도만 좀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혼수의 식비만 대충 싸게 잡아도 2천, 3천인데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다들 쭈뼛거리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량 급발진 사고면 자동차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돈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다며 이제 가족인데 좀 나눠 써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터진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집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장례식장도 못 가는 건데 우리가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해야 하니까 특별히 어느 정도 부정 타는 거 감수하고 니네 아빠 장례식장 가서 인사도 드리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저희 아빠 장례식 와서 부정 탄다는 말을 뱉다니.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한순간이라도 가족이었던 적은 있었을까 하는 생각부터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잠깐을 못 참고 시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부담스러우면 혼수 정도만 도와줘도 된다고요. 멍청한 게 착한 척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머리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다들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유품 정리도 안 끝난 유족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고작 이딴 거냐고, 죽은 사람 가지고 장사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시다가 갑자기 제 머리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인연 눈깔 보라고 욕심이 가득가득하다고, 내가 니들 이혼할 뻔했을 때 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때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애비 죽었다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니까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도와주지 말고 이혼을 하게 내버려뒀어야 했다나요? 그렇게 저는 이성의 끈을 놓치고 시어머니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시누이가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같이 맞잡고 거실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벼랑간 시누이가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와 시누이를 떼어놓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도중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남편 얼굴을 본 순간 화가 나서 남편 뺨도 있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체념이라도 한 듯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미친 집구석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한 푼이라도 제 돈 빨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1년 가까운 법정에서의 다툼 끝의 결론은 완벽한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얽혀있던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분간 친정엄마와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같이 지내기 위해 회사도 휴직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보다 먼저 떠날 것을 예상이라도 하신 듯 살아생전에 엄마 앞으로 적금이랑 보험이랑 어머니 노후 대비를 많이 해두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엄마랑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 저를 동시에 알고 지내던 동창을 통해 그 집구석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시누이가 결혼자금 마련에 실패하자 남자친구가 잠수 타고 도망을 가서 결혼은 파혼하고 미혼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자기 딸 뒤치다꺼리 한다고 육아에 시달리다가 디스크가 생겨서 알아 누워있다고 하고 남편은 미친 듯이 대출 갚느라 퇴근하고 음식 배달해 야간에는 택배 상하차에 하루 2~3시간씩 자면서 저한테 잘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면서 반쯤 미쳐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 인과응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다 보니 또 아빠 생각이 나네요. 아빠도 아마 엄마와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쓰다 보니 흥분해서 두서없이 써버렸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